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크래프톤 관련주인 아주아이비투자, 대성창투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영상에서 아주아이비투자 DPC 재료매매 비교 이런 영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아이비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시나리오, 또 아주아이비투자 매매 복귀 이렇게 자주 아주아이비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주아이비투자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의 재료가 있는 재료 매매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음봉 눌림 매매는 아니고요. 또 다른 재료 매매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크래프톤이 대략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20조에서 30조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만큼 재료가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크래프톤이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4월 8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일 기준으로 45거래일 이내에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6월 8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1주 조금 넘게 남은 그만큼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재료의 크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큰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폭 대비 절반 라인을 지수의 큰 흔들림에도 이렇게 지켜내면서 최근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일에도 이 외국인의 수급 이 부분을 보면요.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련주 대성창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많이 밀렸죠. 저점을 이탈하면서 이 하락이 나왔는데,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의 재료로 전일 금요일에는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좀 두나무 관련주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급락을 하면서 이때에도 두나무 관련주들하고 같이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이제 또 다른 재료인 크래프톤 재료를 갖다 붙이면서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금요일에 13억 정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점을 이탈했지만 상승폭 대비해서는 이 절반 라인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보이고요. 재료의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재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의도가 있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6월 8일 날 결과 발표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발표가 될 것이고, 그 이전이라기보다는 6월 8일 이내이기 때문에 8일 날 발표가 되던가 그 이전에라도 발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겠죠. 세력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고요. 제 이야기만 듣고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따라 하시거나 하시면은 투자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본인 책임이니까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두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단기 매매 관점 또는 재료 매매, 재료가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이 날 때는 챙기고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매매를 좀 했는데요. 다른 계좌에도 좀 있었지만요.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할 때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한번 팔았고요.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상승을 하고 다시 그 다음날 눌렸을 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 앞고점, 이 횡보했던 이 박스 라인을 넘어가는 이 양봉이 나온 이후에 단양봉 또는 단음봉, 거래 감소한 단봉이 출현하게 되면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 앞에 있던 매물을 이 양봉에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이 상승한 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여기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텐데,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차익 실현된 물량을 이 양봉을 통해서,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대부분 소화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거래가 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근에서 좀 일부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양봉을 저는 이렇게까지 양봉으로 이제 봤고요. 그 다음날 이 거래가 감소된 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날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빨리 이때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보유를 했는데, 이때 당시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좀 안정화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땅바닥을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왔죠. 저점을 지키면서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일부를 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대를 좀 해보면요. 중간에 거래량이 요때 한번 들어오고, 요거는 이제 동시호가에 뜨는 거니까 요건 약간 갭을 띄웠으니까요. 요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동시호가에는 거래량이 보통 많이 증가를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때에도 다시 한번 양봉에서 좀 돈이 들어왔죠.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나서 당일의 고점을 다시 시도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일부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는 또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이 종목이 여기에서 고점을 한번 만들었고요.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시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점 시도를 하다가 이번엔 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밀렸고요. 이렇게 밀린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시도를 했는데 또 밀렸습니다. 고점을 3번이나 터치를 했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좋지 않은 모습이죠. 고점을 계속 맞는 모습, 고점에 계속 밀리는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좋지 않은 모습이면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에서 조금 지워볼게요.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에서 물량이 들어온다? 이것은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 가면은 하락하던 주가였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빠르게 슈팅을 주고 슈팅 이후 급락, 슈팅하고 급락, 슈팅하고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에는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인지 이렇게 계속 물량을 소화하면서 종가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여기에서 물린 개미들이 있겠죠. 만약에 세력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려고 했다면은, 여기에서 물량을 넘겼다면은 개인들한테 여기서 물량을 넘긴 거면 개인들이 여기서 손실도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 굳이 왜 또 개인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면서 주가를 올릴까? 그리고 중간중간 거래량을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려놨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요. 어느 정도 날짜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전일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은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요 21선에 따라서 21선 부근까지도 이렇게 눌렸다가 갈 수도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눌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눌림을 약하게만 주고 이 부분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그냥 대놓고 매수하는 그 눌림 매매가 아니고요. 약간 그 계획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장중 이 분봉의 흐름을 보면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서 반드시 상승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라는 게 너무 쉬울 텐데, 어느 때는 이렇게까지 올려놨다가도 여기서 또 급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갭을 띄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참 또 고생을 시키다가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막 반등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고요. 이 분봉을 봤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보유자의 입장이고요. 미보유자의 입장이라면은 최근 이 눌림 자리부터 저점을, 이 눌림 자리를 보면요, 상승폭 대비 절반 부근은 이 정도 구간인데요.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지지를 했고요.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있었고, 분봉상 이 포인트를 보면은 이런 부근에서 돈이 좀 한 번씩 크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돈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누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거꾸로 선을 그려보면요, 상승폭에 대략 수급주가 강하게 움직일 때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상승폭의 382 부근이 또 좋은 눌림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들어온 라인과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주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종목의 이 실적을 보면 작년에 실적이 좀 많이 늘었죠. 630억, 전년 대비 약 3배가량 나왔고요. 이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 올해에 투자한 회사가 IPO에 나와서는 그런 회사가 약 20개 정도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관련된 회사들의, 일단 투자한 회사가 상장이 된다는 것은 돈을 회수할 수가 있고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둘 수가 있고요. 이 실적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크래프톤의 재료가 지금 약 일주일 전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조금 전에 이 분봉에 이런 매수 포인트들, 이런 부분을 최근에 이런 NI스틸 이런 부분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NI스틸 같은 경우에 철강 관련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봉에서 크게 물량이 나온 적이 아직 없고요. 일봉에서 보면은 요렇게 하락 추세대가 하나 그려지거든요. 요거를 분봉으로 보면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하락하던 주가가 저항대를 맞고 다시 하락하던 주가가요, 여기서 멈칫한 다음에 저항대를 맞았는데 돌파가 나왔죠. 이 돌파가 나온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한번 보면 하락 추세대가 대략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눌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고요.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약 15억 이상 갑작스럽게 여기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들어온 봉은 이 부근이 저점이 됐고요. 여기가 저점이죠.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어떠한 그 변곡점에서 돈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온 이후에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어떤 흐름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돈이 들어오고 나서 나간 흔적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 저점을 지켜주고 변곡점의 자리에서 이런 부분도 분봉에서 좀 하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분봉을 보면 이런 과정에서 좀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온 그런 흔적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죠, 여기인데 어느 정도 이어지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꼭 여기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양봉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딱 놓고 보면은 돈이 들어온 요 양봉의 시가 부근, 요 부근을 딱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한번 밑으로 뺐다가 저항을 맞고요.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흐름,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분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재료가 있으니까 나는 뭐 들고 가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나는 눌림이 나올 때 진입을 할 수도 있고, 각자 개인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그 날짜에 대비를 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각자 매매를 하는, 진입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은 모두 다 각자 개인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매매 시나리오를 잘 세우시거나, 또는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요, 한번 이 이후에 흐름을 한번 지켜봤다가 향후에 다른 또 관련된 IPO 관련주들 또는 좋은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번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